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연하게 영안이 열렸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가끔 이상현상을 겪곤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각한 데자뷰 현상이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있던 것들이랑 자잘한 소리까지도 전부 기억이 생각났어. 보통 친구들이랑 대화하며 걸어가도 이 새끼가 다음에 할 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발단이었지. 어느 순간 데자뷰 현상에서 진행이 심각해지더니 가끔 사물이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일부분이 일그러져서 보일 때가 정말 가끔 있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그렇게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2학기에 접어들 무렵 친할아버지가 뇌종양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암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었어. 10채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 결국 진전이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 집에 지금 내가 쓰는 방에서 잠깐 모셨었지. 잠깐 3,000% 빠졌는데 정말 무뚝뚝하신 분이었어. 그런 분이 내 꿈에 나오셨는데 평소에 정말 좋아하시던 옷과 모자를 입으시고 기차역에서 날 보고 웃고 계시는데 슬퍼 보이셨어.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렇게 한 10분가량 쳐다보시더니 기차에 오르셨어. 그리고 나도 잠에서 깼고 슬펐어. 평소에 잘해드릴 걸 하면서 울었어. 그리고 그때였지. 어렴풋이 이거 느낀 적 있어 하면서 데자뷰 현상이랑 겹치는데 갑자기 오한이랑 소름이 돋는 거야. 분명히 데자뷰를 평소에 느낄 때랑 너무 다른 거야. 분명 겪은 듯한데 이 다음 부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몸은 반응하는 거야. 공포에 온몸이 덜덜덜 떨리는데 그렇게 떨다 잠들었는데 엄청난 악몽을 꾸는 거야. 정말 다 부서져가는 학교인데 나는 몸이 묶여있고 내 얼굴도 고정되어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정면밖에 없었는데 그 정면에 정말 끝도 없이 높은 계단이 있었어. 그리고 잠에서 깰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계단만 쳐다보고 있었어. 이게 왜 무섭냐고. 지금 생각해도 그 어떤 것보다 저 꿈이 제일 무서웠어. 한 달 내내 저 꿈만 꿨거든. 그리고 그때부터 나타난 이상현상들 때문에 진짜 미쳐갔어. 내가 잠자는 걸 설명해주면 내 머리 맡은 베란다 창문이 있고 주변에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난 잠들 때 휴대폰이나 이어폰 충전기 등 내 주변에 있는 걸 싫어해서 책상 위에 두거나 발밑에 구석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을 해두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휴대폰 충전기 줄이나 이어폰 같은 게 목에 감겨 있을 때도 있고 TV가 지 맘대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지. 그리고 자주 가위에 눌렸어. 그중 이상현상 갑오브 갑은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왼쪽 종아리랑 허벅지 가운데쯤에 누가 덥석 잡는 느낌이 들었던 건데 진짜 너무 놀래서 그 느낌이 들자마자 이불을 걷어차면서 내 종아리랑 허벅지를 봤는데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지. 결국 울면서 부모님께 가서 너무 무섭다고 하소연했지. 안 믿던 부모님도 손바닥 자국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다음날 바로 스님한테 가셨는데 가서 부적을 하나 지어다 주셨어.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의 달마도 그림이라든지 부적 같은 게 집안 곳곳에 부착되었지.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지. 2주 정도 지나니까 꿈에서 나온 계단에서 뭔가 검은 물체가 정말 천천히 내려오는 거야. 그때는 공포심보다 호기심에 가까웠는데 3주가 지나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때부턴 엄청난 공포심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잠 안 자려고 무슨 온갖 수를 다 썼지. 계단에서 여자가 피를 계단에 철벅철벅 묻히면서 정말 천천히 기어오는 거야. 얼굴도 안 보이고 잠에서 깨서 한 달 내내 저 귀신 새끼가 천천히 나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진짜 바지에 오줌 지릴 것 같더라고. 결국 사람이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 잠 안 자려고 2일 동안 잠 안 자다가 잠들면 귀신 새끼가 더 많이 내 앞으로 와 있는 거야. 여튼 결국 그 사실을 깨닫고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알아. 꿈속에서도 이게 꿈이다라고 인식하고 자아를 갖고 꿈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근데 이게 쉽게 되면 내가 쩌는 거지. 당연히 되겠냐 안 되지. 이제 꿈에서 그 귀신 새끼 얼굴이 다 보이는데 눈이 없어 코도 없고 입만 있는데 얼굴이 다 피떡이야. 다리랑 팔은 다 잘려서 피 묻히면서 내려오는데 소름이 돋아. 진짜 10계단 정도 남은 거야.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하루 아니면 이틀. 직감적으로 나한테 남은 시간이 하루나 이틀밖에 없구나 하고 알게 되었지.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할래? 니들 목숨이 하루에서 이틀밖에 없으면 뭐 할 것 같냐? 나는 유언장을 썼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동생한테 사랑한다고. 그걸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어. 어차피 죽는다는 거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리고 잠들었어. 근데 기적적으로 마지막 밤에 루시드 드림에 성공한 거야.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나한테 욕을 했어. 병신 같은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던 것 같아. 그리고 그 귀신년이 3개 단 정도 남겨두고 내가 기적적으로 꿈에서 깨는데 성공했어. 그리고 너무 기쁘고 안도한 채 우는데 뭔가 이상해. 내 방이 아니야. 내가 루시드 드림에 성공했다고 안주하는데 알고 보니 꿈에서 깨니까 또 꿈속인 거야. 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등기가 서늘해지더라. 그 귀신년이 내 뒤에서 비웃는 거야. 내가 이겼어 이러면서 말이지. 그리고 내 뒤에다가 그런다고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소름 끼쳐서 기절할 것 같은데 꿈이라 기절이 안 돼. 근데 그때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 저 쌍년이 이러면서 귀신한테 호통을 치셨지. 귀신이랑 막 싸우는데 귀신년이 발악하면서 할아버지랑 계속 싸웠어. 어찌저찌 하더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시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하염없이 그러셨지. 나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죽어서도 날 살리셨는데 뭐가 미안하시냐고. 고맙다고 내가 잘 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다가 할아버지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네 눈은 어떻게 못해주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지. 그러고 꿈에서 깨어났어. 머리맡에 있는 귀신을 날 쳐다보는 그 눈을 봤어. 나는 순간적으로 이건 못 보는 척 해야 한다고 직감했지. 그래서 그 귀신 새끼 눈을 계속 쳐다봤어. 시선을 피하면 내가 지를 본다는 걸 눈치챌까봐 계속 쳐다봤지. 그랬더니 귀신이 입을 열었어. 그리고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말하고 사라졌지. 그리고 그날부터 귀신을 보게 되었어. 항상 보는 건 아니고 컨디션이 정말 안 좋거나 컨디션이 정말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귀신이 보였어. 그리고 내가 느꼈던 데자뷰에서 이상현상이 귀신이란 걸 알게 되었지. 지금은 거의 안 보여. 영안이 거의 다 다쳐가는 중인데 가끔 몸이 정말 안 좋으면 지금도 한두 번씩 보는데 이건 10년 가까이 봐와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이야기. 집에 다른 엄마가 있었다. 그때가 저희 중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학교는 기말고사 시즌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당연히 저희 학원에서는 기말고사를 대비해 보강을 했고요. 저희 지역 학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거의 보강을 하면 12시쯤에 끝나요. 그날은 기말고사 대비 보강이 한 2주차 되었을 때예요. 2주 동안 나름대로 중3에겐 지옥 같은 생활이었죠.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여튼 그때 제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 녹초였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학원에서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집으로 갔어요. 집과 학원의 거리는 뛰어서 한 1분 거리.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집에 얼렁 들어가서 씻고 자고 싶어서 전 학원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냅다 뛰어갔죠. 근데 집 앞에 막상 서보니깐 왠지 이상한 거예요. 저희 집이 주택인데 빛도 잘 안 드는 곳이고 아침에도 되게 음침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완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는 가야 하니깐 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아버지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엄마가 있을 큰 방문 앞에 갔죠. 큰 방은 반쯤 휘어 있어서 그쪽에 대고 엄마한테 아빠 아직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아직 아빠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볼까 라고 물으니깐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보래요. 전 그래서 마루의 TV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몇 초간 신호음이 가더니 아버지가 곧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시냐고 물었어요. 그니깐 아버지께서 지금 친구들이랑 어시장에 만날 일이 있어서 어시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죠. 얼른 들어오라고. 근데 자꾸 아빠하고 말하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보고 옆에 여자 목소리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니깐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보고 네 엄마 목소리도 까먹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진짜 철렁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전화기 옆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에어컨 전원 누르는 곳 보면 핸드폰 액정처럼 돼 있어요. 핸드폰 액정은 꺼져 있을 때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에어컨 그 전원 켜는 곳 부분에 큰 방 쪽이 보였는데 큰 방 쪽에 엄마가 진짜 완전 무표정한 표정으로 차렷 자세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순간 완전 소리 지르면서 뒤돌았는데 그게 제가 헛것을 본 거라면 사라져야 하는데 안 사라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게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밖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쪽에 찰싹 붙어서 현관 쪽으로 거의 기어가다시피 움찔움찔거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현관이랑 큰 방이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엄마처럼 보이는 그것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것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을 막 돌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 그것에 눈을 피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전 이대로 있으면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눈을 딱 감고 바로 현관으로 뛰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한 30분 동안 쭈구리처럼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옆에는 어머니와 함께. 전 진짜 그때 완전 무서워서 아빠 먼저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집안을 다 확인했어요. 진짜 집안 다 찾았는데 그 엄마처럼 보이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그날만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잘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날 어시장 갈 때 모르고 집안의 문을 안 잠그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혐오스러울 정도로 무서웠던 실화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